네, 검찰개혁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검찰개혁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검찰개혁을 조선시대 역사와 좀 비교해서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한국사를 강의하시는 황현필 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조선시대의 검찰과 예. 현대의 이 대한민국의 검찰을 비교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예.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단적으로 궁금한 게 예. 조선시대에도 검찰이 있었습니까? 일단 제 소개가 지금 안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깜짝이야.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일단 오늘 독도의 날인데 예. 독도의 날 독도 이야기로 불러주셨으면 더 재밌게 이야기할 텐데 예. 오늘 좀 민감한 이야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 정근대 사회 왕조 시대는 그 검찰을 감찰기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이 감찰기구라는 게 네. 감자가 지금의 감사원할 때 감자고요. 아하. 찰이 검찰할 때 찰인데 네. 이 감찰기구들이 분명히 아마 고구려나 백제에도 존재했을 텐데 예.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요. 아하. 네. 신라부터 감찰기구가 보입니다. 근데 네. 그 신라에 다들 아시는 이름일 텐데 김춘추, 태종 무열 알죠. 네. 김춘추가 중앙에 사정부를 설치했고 삼국을 통일했던 문무왕이 있습니다. 네. 문무왕이 지방에 이제 감찰 기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발해도 중정대라는 감찰 기구가 존재했고 고려의 어사대라는 감찰 기구가 존재했는데 네. 이 감찰 기구가 고려 말 공민왕 때 사원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게 네. 조선까지 그대로 사원부로 500년간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 굳이 조선에 검찰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예. 사원부가 조선의 검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원부에서 했던 역할이 참 궁금해지는데 어떤 역할을担나는가요? 기본적으로 감찰기구라는 건 관리들의 풍기문란을 단속하고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기능을 했던 게 감찰기구이기 때문에 네. 당시의 관료들 입장에서는 사원부 관원들만 보면 굉장히 무서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첫 번째로 일단 검찰 기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삼사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예. 조선에서는요. 근데 임금에게 전하 아니되옵니다라고 간언하는 사간원이 있었고 예, 사간원. 네. 검찰기구인 사헌부가 있었고요. 사헌부. 네. 왕과 신하가 학문적 토론을 하는 홍문관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삼사 중에 아까 말씀드린 사간원과 사헌부가 양사라고 해가지고 예. 네. 대간이라고도 불렸는데 간쟁, 봉박, 서경의 기능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도 네. 사간원 같은 정치 기구가 있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간언하는 아니 혹은 되옵니다. 서울시장에게 간언하는 예. 그런 정치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예. 이 사간원과 사원부가 양사라고 해가지고 대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간쟁, 봉박, 서경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간쟁이 전 아니되옵니다. 봉박이 어명을 이렇게 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다음 서경이 인사청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원부가 언론 기능까지 사간원과 함께 그렇죠. 하고 있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면 사원부와 검찰이 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지금의 검찰총장은 사원부로 따지면 뭔가요? 사원부의 종 이품의 장이 대사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대사헌이 종 이품이면 조선란 나라에서는 이품 이상이면 장관급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장관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따로 있고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에 검찰총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을 누가 차관급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검찰총장도 장관급이고 그 밑에 여러 검사장들이 차관급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지금 검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조선시대의 검찰총장 자리,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올랐던 역사적 인물 중에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 좀 있나요? 왕들 입장에서는 예. 아무래도 관리들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려다 보면 사원부의 대사원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가장 유명한 경우가 정조가 어린 시절부터 고난을 함께 이렇게 이겨왔던 절친이었던 홍구경이라는 사람을 네네. 사원부의 대사원으로 앉힌 사례가 있었고 예. 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유명한 사원부의 대사원은 네. 16세기 중종 때 네. 당시 훈구 기득권 세력의 나름의 살림의 거두로서 저항을 했던 조광조가 가장 유명한 인물인데 조광조. 우리 5천원짜리 화폐 주인공 예. 이율곡 같은 경우도 대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신데 덕수희 씨. 아유, 정말 뜬금없네요. 예. 아니 자랑스럽지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시대 사원부와 비교했을 때 그 사원부는 어떻게 조직 문화가 어땠나요? 일단 그 사원부에 대한 좋은 기록도 있고 안 좋은 기록도 있는데 굳이 좋은 기록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네. 굉장히 청렴 결백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옷도 항상 남루했고 밖에 외출을 할 때도
관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상가집에서도 상가집에 어지간하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가에 가게 되면 다른 관료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인간적인 정도 생겨나게 되고 부정 청탁도 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사 문제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 관리들과 조금 거리를 뒀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왕과 조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할 때도 네. 다른 관료들보다 사원부 관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관료들과 아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관료들이 다 퇴청하고 난 다음에 네. 회의장을 나오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 네. 비슷한 점은 기수 문화가 굉장히 그때의 사원부나 지금의 검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검사님들이 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선임 검사가 후임 검사 대하는 게 꼭 네.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 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죠. 강하지 예, 않습니까? 기수문화 근데 로스쿨 생기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 예. 그렇습니까? 근데 사원부의 예. 관리들도 그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기수 문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네. 아셨어요, 그거를? 기수 문화가 예. 하셨겠죠. 찾아봤더니 예. 사원부 관리들이 그 하루만 먼저 사원부 관리가 돼도 네. 선배 사원부 관리가 오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야 되고 어디 회의장을 들어갈 때도 예.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선배가 오시면 모시고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네. 그다음 그 신임 사원부 관리를 골탕 먹이는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사원부 관리들은 궁궐에서 다닐 때도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예. 사원부 대사원 그 밑에 뭐 지뷰, 장평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몰려다녔어요. 네. 몰려다니기 때문에 사원부 관리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조선의 관리들은 막 벌벌 보고 겁을 떨었겠네요. 먹고 예. 그렇기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조선의 사원부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관료들과 접촉을 꺼려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평가된 내용들을 봤을 때, 근데 과연 대한민국의 검찰이 언론이라든지 네. 재벌이라든지 정치 권력자들과 그렇게 그들의 일과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라는 건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헌부 말씀해주고 계신데 조선시대의 검찰이 사헌부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 사헌부랑 지금의 검찰이랑 권력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조선은 사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치기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공안검사 역할을 했던 의금부 같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금부는 물론 공수처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의금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의 법무부인 형조 역시 분명히 사법 기능이 있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고 네. 지금의 서울시청이라고 볼 수 있는 한성부도 수사권이 있었고요. 수사권이요? 그다음 지금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청도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기 기소권까지네. 때문에 네. 정확하게 사원부가 관리들에 대한 비리를 감독하고 감찰한 역할을 했지만 사법 기능이 이렇게 분산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방관이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극이나 드라마 보시면 사또가 죄인을 잡아다가 조사하고 옥에 가두잖아요. 권장도 치고 난 치고, 다음에 예. 이렇게 옥에 가두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조선의 지방관이 사법권이 있었는데 이제 조선의 수령들을 우리가 부윤, 목사, 군수, 현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 이후에 팔도의 책임자 관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관찰사는 그 수령들을 또 감시할 수 있는 감찰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원부가 분명히 조선의 관료들에게는 무서운 조직이었지만 사원부의 관료 숫자를 다 합쳐봐야 60여 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인 전체에 대한 감찰 기능이 있고 네.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미치는 이 영향력은 조선의 사원부가 대한민국의 검찰에 비교할 바는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검찰이 권력이 좀 많이 집중돼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공수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말 여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인데 아까 의금부가 공수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아니면 공안검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의금부가 좀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 조선의 법무부가 형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을 사헌부라고 볼 수 있고 경찰을 어렵죠. 이게 포도청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굳이 따지자면 의금부가 공수처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사헌부가 아니 분명히 고위 관료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하지 않고 감찰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의금부가 그걸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조선의 의금부는 왕권 강화기구였습니다. 예. 왕명에 의해서 죄인을 가두고 신문하는 곳이었다라면 네. 글쎄요 공수처는 어찌 보면 대통령 친척까지 조사할 수 있는 기구이고 그렇죠. 청와대까지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조선의 의금부처럼 왕권 강화 기구로 해석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제 방금 설명을 쭉 들어보면
조선시대에는 분명히 이러한 그 권력에 대한 견제 기구 그리고 균형 있는 이런 조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안 하신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 문제점, 이 조선시대 검찰의 문제점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권이 강했을 때는 사헌부가 어찌 보면 왕과 함께 잘못한 관리들을 혼내는 역할을 잘 했는데 네. 이게 항상 왕권이 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권이 미약해지는 시기에 고위 관료들, 그 기득권 세력과 한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세기 정도 되면 노론의 일당 독재기라고 합니다. 그 네. 노론의 일당 독재기에 선배 정승 판서가 다 노론이다 보니까 네. 네. 아까 말씀드린 3사, 4간원, 사헌부, 홍문관 관리가 다 노론일 수밖에 없는 아하. 거고 언관로서 기능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네. 또 사헌부로서 검찰 기능까지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예. 사헌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검찰개혁처럼 뭔가 좀 새롭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 사헌부와 이 검찰의 조직의 크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혹여나 그 감찰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국가에 끼치는 악영향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왕 차원에서 사헌부를 특별히 개혁한다 뭐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세기 같은 경우에 노론의 일당 독재기에 사헌부가 선배 노론들 감싸주기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영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래서 영조 입장에서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3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 이제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나가기도 합니다만 이 3사 관리 선발권을 2조 전랑이라는 관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 2조 전랑의 3사 관리 선발권을 통청권이라고 하고요. 네. 후임자 청구권을 자청권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을 텐데 이 통청권을 영조가 없애버리고요. 그다음 후임자 청구권인 자청권이 정조 때 가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영조와 정조는 사헌부가 감찰 기능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화가 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걸 굳이 검찰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 영조와 정조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 이 검찰 개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묘하게 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묘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놓고 또 기묘사화와 이 작금의 이 상황을 좀 비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 얘기인가요? 이게? 제가 일단 유튜브 영상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지금 조국 죄송합니다.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 네. 검찰총장과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네. 장관이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둘 네. 중에 한 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과연 누가 조광조로 기억될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조광조가 16세기에 사림의 거두로서 사헌부의 대사원이라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잠깐 그 시기 역사를 좀 설명을 해드려보면 이제 고려 말에 사대부가 두 세력으로 쪼개지는데 네. 혁명파 사대부 정도전, 조준 등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고 이들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하는데요. 네. 이 15세기 초창기 훈구파는 좀 훌륭했어요. 그 예. 관악파라고 하는데 15세기 후반 넘어가면서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공신들을 훈구척신이라고 하는데 네. 이 친구들부터 대농장을 소유하고 부정부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왕조 개국을 반대했던 온건파 사대부 정몽주의 후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들이 15세기에는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네. 두문동에서 불출했다. 두문불출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랬던 그들이 15세기 말 성종 때 3사직을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고 16세기는 이제 중앙에서 훈과 사림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당시 굉장히 신진 세력이었던 사림의 거두 조광조가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훈구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 훈구파들 중에 중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공신록에 이름을 올려놓고 예. 국가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받아서 국가 재정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근데 그 공신 중에 가짜 공신이 있지 않았냐. 중종 반전 때 무서워서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문고리 잡고 있다가 중종이 왕이 되니까 그때서야 중종 만세하고 외쳐서 공신록에 이름 올리는 가짜 공신들은 그 공을 없애야 되지 않겠냐. 훈, 삭제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예. 그 위훈 삭제를 주장하게 되니까 훈구 공신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재산을 탈취당하게 되니까 예. 훈구파들이 저항을 하게 됐고 네. 그 과정에서 조광조가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 예.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 남은 잎사귀에 주초위왕이라는 써 글자가 있었잖아요. 새겨져 예. 있었다. 그래서 왕이 보고 야 주자와 초자가 왕이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라고 했는데 예. 주자와 초자를 합쳐버리면 조가 되잖아요.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예. 해가지고 조광조가 그렇게 사형 먹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역사학에서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잎사귀에 꿀을 발라놓고 벌레야 먹어봐라. 근데 정말 벌레는 실험했나요? 그렇죠. 그 꿀을 먹지 않습니다. 벌레는 남은 잎사귀 안에 있는 액을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7, 18, 19세기에 권력을 잡았던 서인이나 노론이나 세도 가문이 결과적으로 다 살인이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선배격이었던 16세기 조광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죽었다라고 이렇게 약간 왜곡돼서 알려진 부분이 주초유양인데요. 네. 근데 이제 조광조가 그렇게 낙마를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전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고 했고 진보 측 입장에서는 네.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을 개혁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아하. 칼을 들이댄 부분이 있었는데 네. 위훈삭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허. 여러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는 지금 기소되지 않은 상태니까 네. 어찌 보면 주초위양으로 조국 전 장관이 낙마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가 지금 타임머신 타고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사퇴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뭐 반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역사 강사로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댓글을 보게 되는데 한 사건, 동일한 사건, 그리고 같은 인물을 가지고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미랄 역할은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시대적 과제로 던져진 이 검찰 개혁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네. 나름의 그렇게 미랄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예. 마지막 질문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승현 아나운서가 질문했지만 요즘에 검찰 개혁 때문에 여론이 반으로 나뉜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이런 상황들을 좀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돼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개혁이 되면 정치가 깨끗해지고 기업이 투명해지고 언론이 올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당연히 확 사라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자라고 하면 경찰도 어차피 지금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조직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 어차피 검찰이나 경찰이나 50보 100보인데 예. 한 조직에 그렇게 모든 권한을 밀어줬을 때 여러 가지 패당이 드러났으니 권한을 조금 나누자. 그래서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 상호 견제하는 과정에 경찰과 검찰의 트러블이 생기면 그때 공수처가 이들을 내려다보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중에서도 일부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혹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개 혹시 고위공직자 있으신지요? 아니면 대개 검사 있으신지요? 국회의원 있으신지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 물론 그런 예. 그럴 수 있겠지만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기존에 지금까지 검찰이 그 감찰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국무위원이라든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되는데, 혹은 이제 이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이거는 대통령의 독재 기구가 되지 않느냐,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감히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삼성 개헌을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의 제한을 철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독재 시기라든지, 네. 아니면 72년 유신이 시작이 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통제로 가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겠지만, 네. 지금 우리가 87년 9차 개헌에 입각해서 5년 단위제 직선제 개헌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대통령의 권력 강화 네. 기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얼마든지 우리 네. 시민들의 국민들의 힘으로 정권은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굉장히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